네, 정청래 의원 모시겠습니다. 이 시대의 참 정청래, 이 시대의 참 의지인 정청래. 반갑습니다. 제가 파파이스 출연 사상 최초로 남이 하는 것을 오늘 처음 봤어요. 이재명 시장. 팟캐스트계에서는 이제 명을 다 했군. 재미없어. 이제 명을 뭐 다 일부러 했군. 웃고 그래. 내용은 좋았어. 의원님, 이 코너 자체를 없앨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계 최초로 제가 가난 증명서라는 말을 만들어냈죠. 감동이 없나? 이것이 경상남도에서 교육사업 한다고 한 그 서민 교육사업? 자녀 지원 사업. 네. 그러니까 무상급식 대신에 한다고 하는 사업에 신청을 하려면 이 서류가 필요한 겁니까? 자, 제가 개요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경상남도에서 의무급식 예산으로 1125억 원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에 소재해 있는 시군 합쳐서 예산이 643억이에요. 네.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482억이야. 482억만 지금 남아있고 643억을 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643억을 빼서 어디다 쓸 거냐, 그럼 이것을. 서민 자녀 지원 사업에 418억을 쓰겠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죠, 이게. 신규 사업이지. 네. 아까 이재명 시장이 얘기하셨던 예. 신규 사업이 이거군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경상남도 초중고 학생들이 몇 명이냐? 28만 명이에요. 예. 그러면 교육청 예산으로 485억으로 12개월 동안 의무급식 대상자는 6만 6천 명밖에 안 돼. 네. 그러면 나머지 21만 명은 돈을 내라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저만이 알고 있고 공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처음 공개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긴 코미디를 지금 하고 있냐면, 6만 6천 명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의무급식 대상자로 지정이 돼요. 네. 자, 그런데, 20만 명. 21만 명은 내잖아요, 돈을. 네. 자,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418억을 가지고 50만원씩 나눠준다는 거야. 집에. 복지 바우처. 교육복지 바우처. 그러니까, 바우처를. 교육복지 카드죠. 네. 카드에다가 50만원짜리를 넣어서 50만원짜리 카드를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418억을 50만원으로 나눠봐. 몇 명이에요? 많아요. 바로 계산이 되네. 83,600명이야. 네. 그러면 83,600명 빼기 6만 6천 명은 몇 명이에요? 2만여 명. 17,600명. 계산이 바로 나오네. 네. 그러면 이 17,600명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17,600명은 당신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급식비 내. 급식비 부과 대상자가 돼요. 네. 5, 6만 원씩. 네. 근데 홍준표 지사의 복지카드 50만 원, 당신들은 가난하니까 복지카드를 받아. 네. 하고 또 복지카드를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나은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 그러니까. 네. 모순된다는 거지. 급식비- 모순된다는 건 알겠는데. 급식비로 따질 때는 부잣집 아이야. 근데 서민자녀 지원 사업으로 보면 가난한 집 아이야. 같은 아이인데. 이런 코미디가 벌어지는 거죠. 코미디인 건 알겠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5, 6만 원이니까 한 달에 5, 6만 원입니까? 한 달에 5, 6만 원. 아니, 그러니까 50만 원을 12로 나눠봐. 얼마예요? 4만 얼마 계산 되잖아요. 안 되네. 그거 네. 계산 안 해봤어. 네. 한 달에 그러니까 급식비로 내라고 하는 것은 낼 만한 아이들이다 하니까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가난 증명서라는 건 뭡니까? 이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걸 갖다 자, 이제 의무급식 대상자는 이미 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라든가 한부모 가정 보호 대상자라거나 차상위 계층으로 입증된 사람이라거나 한부모여도 부자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부모 자녀, 한부모 가족 중 보호 대상. 보호 대상. 네. 그냥 한부모는 안 되고.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 추가로 최저 생계비 기준 130% 이하 소득자에게는 역시 의무급식을 제공하겠다.
네. 그러니 130% 최저생계비 130% 이내에 든다는 것을 증명해라.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를 100으로 잡았다면 예. 130만 원까지 버는 사람도 다 쳐줄게 이거잖아요. 3인 가족은 176만 원 이하라는 것을 입증해. 이런 거고 4인 가족으로 했을 때는 215만 원인가? 하여튼 220만 원인가? 그 이하로 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뭐 다 합쳐가지고 220만 원밖에 한 달에 못 번다는 걸 증명해라. 네, 그렇죠. 의무급식을 받으려면, 돈을 안 내려면, 그러면 그러면 방식은요? 그러면 정보 공개 동의서를 작성해야 돼. 우리 집이 그 정도밖에 못 번다는 것에 대한 정보 그렇죠.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정보 공개 동의서를 내면 그걸 가지고 은행마다 통장 잔액이 얼마인지를 다 확인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 부모와 관련된 정보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정보 공개가?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보겠다는 거죠. 그냥 부모가 얼마나 버는지 잔고가 얼마인지 예. 확인하는 것에서 정보 공개는 끝나는 거고. 이건 이제 의무급식 6만 6천 명에 해당하는 네. 블럭이에요. 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일단 접어두고 네. 그러면 홍준표 지사가 하겠다는 서민 자녀 지원 교육 사업은 더 심각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네, 일단 이거 설명해 주시고 제 질문의 요지는 아이들이 그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 그러니까 니네 부모가 얼마밖에 못 번다며 이런 가능성은 없느냐 하고 내가 여쭤보는 생각 안 한 건 묻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그건 아니, 모르겠는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네. 이제 오늘 어느 매체였나 이제 어느 부모님이 네. 이제 서민 의무급식 대상자 지정을 받게 되는 부모님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면서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그 얘기가 엄마 이거 작성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당연히 거죠. 생각하죠. 엄마 이거 쓰는 거 써서 내가 의무급식 대상자라고 지정이 되면은 친구들이 뻔히 알게 되는데 당연히. 우리 제가 집이 어렵다. 궁금한 건 그거예요. 아이들이 어디까지 알게 되느냐.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하고요. 네. 자, 보세요. 의무급식 6만 6천 명은 조그맣게 끝났고, 이건 이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신청 구비 서류. 이게 이제 가난 증명서라는 거예요. 제가 떠 있는 거 이거 예, 말씀이시죠? 네. 보시다시피 어느 누구나 제출해야 될, 그러니까 복지 바우처 카드 50만 원짜리를 받으려면 필수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서,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발급 기준일 2015년 2월 28일. 이거는 모든 사람, 이걸 신청한 사람은 다 내야 되는데, 근데 또 유형별이 달라요. 상시 근로자의 경우는 여기에다가 월급 명세서 또는 고용 입금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서를 내야 되고, 일용 근로자는 일용 근로소득 사실 확인서를 내야 돼요. 야.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는 소득 금액 증명원, 농업, 어업, 임업소득 등. 임대차 사업자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 수입 확인 이걸 내야 되는데 필요시 해당되어야 하나요? 제출 서류, 소득 관련 연금 소득 증명서, 통장 내역 사본, 무료 임대 확인서, 휴폐업 확인서 등. 이런. 재산 관련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월세 계약 확인 등. 전세권 설정 등기 또는 확정 일자를 받은 계약서. 부채 관련은 부채 증명원, 금융기관 대출금 확인. 자동차 관련은 차량 보험 가입서 사본 등. 아니, 이런 거 할 건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이거를 유형별로 내야 돼요. 그러면 심사해서 아까 얘기했죠? 아니,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또 뭐 심사를 해요? 네. 83,600명에게는 1년에 50만 원짜리 교육복지 카드를 주겠다. 이게 홍준표 지사의 월 3, 4만 원 받기 위해서. 발상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그럼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 의무급식 같은 경우는 이미 대상자가 선정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중에서 한 몇 프로는 아까 130% 그것만 입증하면 되는데 싫으면 그건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의무급식은 조용히 그냥 진행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새로 사업하는 복지카드 50만 원 이걸 놓고는 가정 파괴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경남에 가서 1박 2일 취재를 했어요. 1박 2일. 무려 1박 2일을요? 원래 최고위원이 하러 가기로 돼 있었어. 근데 하루 먼저 가서 취재를 한 거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는 한 푼이라도 아끼자. 그러니까 이걸 신청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빠는 그 쪽팔리게 그 남자 체면도 있고 신청하지 마. 부부싸움을 하고 애는 울고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과정을 거쳐서 복지카드 50만 원짜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애든 엄마든 복지카드로 가서 학용품을 사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보고 있다가 너 그 카드 쓰는구나? 가난한 아이네. 이거 우리가 다 세금 낸 걸로 너 쓰는 거야. 실제로 이런 것을 학부모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하진 않겠지만 알죠, 애들은. 애들은 알죠. 네. 눈치를 보면. 그리고 애들이요. 엄마 아빠 하는 얘기 다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안 내고 밥 먹는 아이인지 내가 돈 내고 밥 먹는 아이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되죠. 그럼 당연히. 교실에서 25명 아이들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돈 안 내고 먹는 아이와 돈 내고 먹는 아이가 분명히 가시적으로 드러날 거다. 이때 발생하게 될 아이들 사이에 그 어떤 그 계급으로 인한 위화감 같은 거 이런 거는 이거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죠? 김총수 근데 그쪽에서는- 있잖아. 네. 이런 얘기 하면서 눈물이 안 비치네. 경남에 갔더니 이 얘기만 꺼내면 엄마들 다 울어요. 어허. 울어요. 그 상황을 상상해서 내 앞에서 바로 내일 현실로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엄마들이 다 울더라고. 그쵸. 실제 아이들이 그런 거를 겪을 거라고 상상하면 엄마들은 그게 아픈 울어요, 거지. 그냥 눈물 쭈르륵이야.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643억 중에서 257억만 경상남도 도청 순수 예산이고, 나머지는 뭐 창원시, 뭐 김해시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창원시, 김해시 이런 시에서는 자기들 시에서 내야 되는 돈을 가지고 이 사업에 동참할 거냐 말 거냐를 해당 시의 시의회에서 또 의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자체니까. 그렇죠. 근데 김해시에서 보류됐어요. 우리는 그게 못하겠다. 그러면 경상남도 도지사의 결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지자체들이 노해서 안 낼 수도 있네 이게. 창원 같은 경우는 이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그리고 창원 시민들도 창원시는 안상수 시장이 홍준표 지사가 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걸 그냥 무시할 가능성도 있다. 공략에 들어가자. 이렇게 또 얘기도 많이 하면서 실제로 창원시 의회 의원들이 네. 뛰고 있더군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진 거 아니야 아직. 그래서 그걸 제가 다 공개할 수는 없잖아. 어쨌든 저는 이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듣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치가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우리 일상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십상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하나하나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정치인 중에서. 끝날 시간이 됐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홍준표 도지사의 이 출연을 한번 추진해 볼게요. 근데 장담을 할 수 없는데. 추진을 하든 말든 건 알아서 하시고요. 네. 제가 또 얘기를 하나 준비해 왔어. 이제 그만하시죠. 네? 아까 해보라고 그랬잖아. 아니 뭐 있으세요? 제가 몇 달 전에 여기 나와서 예언을 한 것이 적중한 게 있죠. 자원외교 비리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될 수도 것 있다. 같다. 예, 예. 수도 있다. 그렇게 하시죠. 라는 촉설을 제가 했는데 네.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예. 있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카카 1.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어디까지 치려고 혹은 그 측근은 어디까지 가려고 이걸 시작하는 거죠? 씨름의 기본 기술이 뭐죠?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맺힌다 이거 아닙니까? 계속 해보세요. 뭐. 제가 그때 그 예언을 하면서 가능성을 뭘로 두고 제가 예언을 했었냐면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처하면 전직 대통령을 치면서 위기를 모면하면서 인기를 끌려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러면 타겟이 각하원이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확신한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만 2년이 지났는데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습니다. 근데 업적이 없는 데다가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불행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조기 레임덕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전 카드는 자기의 경선을 하면서 엄청나게 애를 먹이고 지금 감정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감정적으로 뭐 보완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결국은 위기 탈출용으로 MB를 희생물로 삼을 개연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난 확신해. 그래서 MB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힘으로 불려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나는 예언하는 바입니다. 알겠고요. 아니 근데 감동이 없어? 예언을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MB가 네. 그 자서전 내면서 막 다 깐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닭갈력하라 이렇게 얘기했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뭐 나름대로 저기도 반격할 카드가 있다 이렇게 시사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원래 형제의 난이 예. 굉장히 심각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내전이 내상도 더 깊고 상처를 더 많이 줄 수 있죠. 저는 각하 의원이 불려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주변을 털거나 형님까지를 털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굉장히 열성적입니다.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재호 의원이에요. 이제 의원이 통제가 안 돼서.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그렇겠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이 허리우드 액션은 아닌 것 같아. 허리우드 액션. 할리우드 아닌가요? 할리우드. 아, 헐리우드인가? 할리우드일 거예요. 할리우드. 예. 거기다가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총선에서 망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로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 전 정권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자중질환이 벌어지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건 알겠고요. 자, 마지막 질문인데, 그럼 지금 새정치연합은 잘 돌아갑니까? 새정치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문재인 대표는 우클릭을 지금 하고 계시고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을 하고 저는 좌측 최전방 공격수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죠. 혼자 뛰시는 것 같던데. 네? 공격수로. 아니 근데 공격수로 혼자 뜰 수밖에 없는 게 나머지는 공격수를 할 수 있는 기량이 좀 없어. 그렇겠죠. 예. 그래서 보면 오늘도 이제 인천 해병대도 갔다고 했는데 내가 의외로 해병대 복장이 잘 어울리대. 아까 그 사진 어디 있어? 하나 봐봐. 이거. 봤어? 잘 어울리지 군복. 무상급식이네. 여기는 왜 가셨어요? 이제 우리 갔는데 우리 이제 무상급식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홍준표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째려보는 거지, 홍준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내가 째려보니까 옆에 주승용 의원도 같이 째려봤어. 밥식판을 드니까 경남의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자, 그러면 오늘 한 30분 하셨는데. 근데 마지막 나 질문 안 해, 나한테는? 질문이요? 이재명 시장한테는 물어보고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봐? 대선. 안 물어봐? 물어봐 드릴게요. 자, 질문해 주세요. 답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권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시나리오대로 물어봐 주세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주변에 있나요? 저는 안 합니다. 안 하세요?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다른 거야. 본인은 안 하겠다. 기회가 와도. 나는 대선 불출마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니 난 안 한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나는 대선에 출마할 기회가 오더라도 선수가 쌓이고 막 해가지고 2017년에는 안 한다.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 안 되잖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